기본적으로 이런 종교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의 발산해 놓은 사람들이 지식체계가 말이에요. 이게 월이야 월. 월은 달이에요 달. 달빛은 어떤 거예요? 희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관대를 놓고 명확하게 내가 관대를 놓고선 아는 거를 알고 나가면 되는데 이 관을 놓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가지고 적당히 알아도 많이 아는 것처럼 앞서 나간다고. 이게 관대의 특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관대를 놓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좀 잘났어요 하는 기운들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 강합니다. 이 월살을 나서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미성숙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12운성 10성의 체계로다가 한번 좀 들어가서 살짝 한번 그 내부를 한번 좀 놓고 보시자고요. 지장간을 놓고 보니까 기물이 보니까 을개무로 들어와 있더라. 을개무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목생하든 수국하든 그 다음에 뭐 화생토가 되었든 전부 보니까 정인이지만 인성이 정인이 뭘로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을이 진을 보게 되면은 관을 본다 그랬죠? 관대를 보더라. 관대를 보는데 여기를 우리가 12운성 책에서 봤을 때 이거를 봉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리에 궁에 놓여 있더라 그랬고, 요 지장간을 지지에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좌법 체계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없는 녀석을 끌어오면 인종이 됐고, 여기에 놓여 있는 그대로 보면은 거법 이렇게 봉좌인거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 관대에 놓여 있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대좌 대궁.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10성 운성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 10성 운성이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병진 그러면은 일지가 무조건 뭐예요? 10성으로 보면은 무조건 보니까 식신이죠. 그렇죠? 식신을 논할 때 여러분은 뭘로만 논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뭐 어떤 사람 연구심 내갖고 뭐 사람이 촉하고 뭐 이렇게 먹을 복이 있고 그다음에 자식을 믿 이러잖아. 무조건 관점을 무조건 몇 개? 3개로. 제일 처음에 육친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그다음에 심리. 요 관점을 놓치면 안 돼. 계속 말이야. 우리가 딱 병진을 보는 순간 병화일간에 지지에 6개가 있구나. 이걸 알듯이 진토 그러면 천간에 못 갔다 오면서 5개의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벌써 육친사회 심리를 벌써 여러분이 꿰뚫고 계셔야 돼. 이렇듯이 대자대공 그러면은 벌써 이게 육친이 나와야 되고 심리가 나와야 되고 사회가 나와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이 관점을. 그래서 우리가 인성의 육친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모친이에요. 그렇죠? 모친의 동태가 어떤 분이에요? 모친이 대자대공이니까 모친이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모친의 영향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10성 공부를 하고 사주팔자 공부를 하시지만 나의 아버지가 잘 나갔다. 그럼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나의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동시에 잘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인성을 갖다가 재성을 갖다 얘기를 하지 말고 벌써 육칠의 인성의 모칠의 영향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부칠의 영향력은 어떤 뜻이에요? 그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진 일주는 누가 가주예요? 엄마야. 엄마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묘일주라고 보시자고요. 정묘일주는 이렇게 인성이 지금 모친의 인성이 왕으로 들어와 있죠. 그럼 나를부터 부모가 엄마가 대단히 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개유일지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하지만은 어때요? 인성이 대자대궁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런 엄마예요. 콩나라 팥나라 하고 늙어서도 뭐예요? 이거 딱 내고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만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병진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엄마의 영향력 속에서 아버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기 쉽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대자대공은 뭐예요? 내가 잘난 맛이잖아. 관대를 낳았어요.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관대. 근데 전반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12신세 관대는 한마디로 요 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살이야. 월살은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12운성 그 법에서 12신살 쪽에서 시기가 월살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고초가 되겠구나. 세상 앞이 잘 보이지 않겠구나. 이걸 고초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한 발 그냥 펑 내딛다가 까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초살 얘기하듯이 월살에 이게 인생의 대자된 때 배운 걸 가지고 드러내긴 잘하지만 말을 낳기 때문에 배운 것 이상으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진일주 한번 보세요. 이 좌중을지 막 이끌어간다고. 술 한잔 먹어보세요. 그냥 막 이런다.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것하고 말이 많은 거하고 또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관점에서는 리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자대공을 낳았으니까 뭐예요? 성공에 대한 여망이 공망이 대단히 강하겠죠? 공명이 강한 거예요. 여기 좀 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인성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번 보시자고요. 공부를, 이 사람은 대자대공에 놓여 있으니까 공부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떻든가요? 관심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한들 어때? 월살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기 학문적 업적을 쉽게 드러낼 수가 없는 관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일지에 그 월살을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성이 이렇게 관대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오리지널로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고, 이번에는 또 한번 볼까요? 뭘로 들어와 있냐면은 개수를 가지고 한번 보시자고요. 개수를 보니까 개수가 지장 간의 개수가 진토에 놓이게 되면은 12운성상 뭘로 놓이든 간에 개지는 양에 놓이죠. 그렇죠? 양에 놓이더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보니까 내가 양육하고, 내가 유경하고, 내가 입양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보니까 여기에서는 관성이 양으로 들어와 있더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단은 관성의 입장을 본다는 누굴 제일 먼저 보던가요?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이니까. 그렇죠? 보니까 나의 남편이 양에 놓여 있더라. 양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진일주의 여명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병진일주의 여명이라고 한다면 직업이, 직장이 아주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100% 깨져요. 남편의 직장이 공직에 있거나 내가 사업을 빵빵히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병진일주는 여러분, 병진일주의 여명이 얼마나 여러분 착한 줄 아세요? 인정 많고요. 이건 좀 많고 뻑센 것 같아도 이 속내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울어요? 남편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팔자소관이 어쨌든 식상을 너무 어때? 고를 깔았잖아요. 그렇죠? 득자 부별, 부성인묘니까 득자 부별이더라. 예견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하려면은 직업이 반듯한 남편을 반드시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남편을 양으로 놓은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한편 이 양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나요? 사고에 들어와 있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관고라고 얘기한다. 이해가 되시죠? 관고. 즉 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는 부성이잖아요. 그렇죠? 부성이에요. 부성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임묘했네. 그래요. 임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부성 임묘를 놓은 여자들, 그러면 일단 식신을 놓고 부성 임묘다. 득자 부별이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머지않아서 가주가 될 운명에 놓이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진은 언제? 충형에, 그 다음에 라망의 대운이 동착될 때 대체적으로 깨지더라.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 인묘, 관고에 들어온 여명들 어떤 팔자에 놓이던가요?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가주에 놓이더라, 그렇죠? 가주에 놓이더라. 두 번째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경시하거나 무시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선 몇 번 본다고요? 여러 번 보는 사람이에요. 선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유야무야 놀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일주들이 여명의 병진 일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자, 이번에는 말이에요,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보셨습니다만은 관성을 양원하세요. 이번에는 남명의 입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물론 이제 부성인묘 이 광고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물론 정관이 양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의 입장이 양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물론 뭐예요? 내가 당연히 부모를 양육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 병진일주들은 양이라고 하는 뜻은 말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반드시 양육의 의무도 있지만은 입양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을 입양으로 놓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예요. 이 사람이 남성이잖아요. 지금 남명, 그렇죠? 남명의 병진일주는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양을 보내거나 입양을 받는 쪽은 뭐예요? 자식을 요즘 입양하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예요? 일찍 나 부모에서 떨어져서 공부 보내는 거야. 해외로. 이걸 뭐라 그래요? 원처 학문을 위해서 보내는 조년이향이래. 자식의 입장에서 조년이향이죠. 멀리 고향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병진의 일주들 남명들은 틀림없이 자식을 입양 보내는 거예요. 외국에다가. 입양 보내는 공부 보내는 거 일찍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해 놨으면 내가 이혼을 했다고 보시죠. 남명 입장에서. 누굴 데리고 사는 건가요? 자식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명이 되게 이혼을 하면 누가 자식을 데리고 사나요? 자, 그게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관례고. 근데 병진일주 누가 데리고 산다? 남자가 데리고 산다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병진일주들 뭐 이혼하고 사시는 분들 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보세요. 몇 사람 보시면 이상하게 남자들이 자식을 데리고 살아요. 그 참 이상한 일들이에요. 이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남명의 입장에선 자식을 양으로 놓은 사람들이 자식을 건사하기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이죠. 뭘 보시냐면, 그럼에도 여러분 심리적 사회적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개성요. 자, 이번에는 무토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무토는 보니까 식상이에요. 식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식상이 보니까 나한테는 식신이 보니까 무토가 요 진토에 놓이게 되면 뭘로 들어와 있나요? 무진이. 자, 화하고 무토는 화하고 토는 동법이야. 화토동법. 그렇죠? 화토동법. 그래서 병이 딱 나오면 무도 똑같을 거다. 병진관이니까 무도 무진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또 관대에 놓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식상은 대좌 대궁에 놓이더라. 물론 아까 여기는 양좌 대궁에 놓이는 거고요. 인성은요. 인성이라네. 관성은요. 대자 대궁이라고 한다면 식상이 대자 대궁이에요. 자, 식상의 아이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관대의 아이콘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이걸 우리가 이꼬로 하면 한마디로 딱 만들면 뭐라고 해요? 잘난 체라고. 요 아이콘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병진 일주들은 겸손해야 돼. 그냥 좌중을 잡아가고 막 이래요. 병진 일주가 계셔도 뭐 공부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댓글 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병진 일주들은
평상시는 조용한 듯한데 술을 한잔 딱 하잖아요. 말도 못해 주변. 무술일주하고 똑같아. 무술일주. 무술일주도 뭐야? 첩첩산중에 복음준산을 낳죠?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 평상시에 조용한데 술 한잔 먹으면 어때? 자기 불만을 싹 다 끄집어내. 요게 대자대고의 식상을 놓으면은 식상은 썰이다. 식상은 혀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감성계로서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대자대궁인 거야. 이걸 하면 목화의 영역에 양의 발산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감정 주체를 잘 그냥 쭉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를 잘 타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식상이 대자대궁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민이 강하더라.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자, 그럼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의 식상을 봤는데 식상이 왕으로 들어와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보가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은 상관을 받죠? 상관인데 이 병화하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왕으로 들어와 있죠? 식상이 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라고. 식상이 왕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반기를 딱 들면은 그 사람은 반기를 든 사람은 적으로 규정하는 거야. 너 한번 두고 봐. 딱 이러고 언제든지 깨부신다. 그래서 우리가 식상이 특히 록으로 들어와 있든 왕으로 들어와 있든 하나만 들어와도 그래요. 근데 이건 두 개씩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갑오일주하고 파이팅 싸우시면 안 돼. 싸우시면은 좀 심하게 다투셔야 돼. 근데 갑오일주는 어때요? 상관은 요리 속 들어오면 요리 속 나가죠. 싸울 때는 폭발하지만 싸우고 나서는 어떻든가요? 칼로 물베기야. 그렇다고요. 근데 저 금수의 영역들은 어때? 싸움하면 게임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목화 영역들은 싸워도 거기야. 예를 들어서 병오다. 그러다 말어. 그러다가 근데 폭발력은 어때? 금방 죽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화 막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거기다가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면 더 해. 아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조금 이따 지풀에 지가 죽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목화의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식상이 대자대공에 놓으면 이런 기운들이에요. 폭발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식상을 좀 바꿔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식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한번 좀 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람의 식상은 관성과 식이 말이죠. 여러분 관하고 식은 어떤 녀석이에요? 서로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극의 관계고 충국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식관이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식관이 암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병화가 어디 신금하고 암합하고 있다면 암명합도 몰라도 이렇게 관식이 식관이 암합하고 있다 그러면 자칫해서는 병진의 일주들은 나이 관성이 꽉 묶여져 가지고 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화가 다시 요 합한 오행을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다시 와서 싹 이렇게 만들어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관이 암합해 갖고 있으면은 병진 일주들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화가 나면은 아주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냥 지구까지 쫓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성질이 없잖아요. 있어요. 사람을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말로다가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번에는 관인식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재를 한번 보자고요. 재성. 재성은 당연히 나한테는 금이고, 금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금은 나한테 경금과 신금이 있더라. 여러분 경금과 신금을 딱 보면은 경이 요 진에 딱 들어가죠. 경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던가요? 이렇게 나오던가요? 그러면 우린 뭐라 그러던가? 양, 종. 지금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없는 거니까 인종하잖아요. 인종하더라. 지금 이거를 지금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봉자인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번 시간이죠. 없는 거는 불러온 인종이라고 한다. 인종이라고 한다. 인종. 없는 걸 불러온다. 지지에 있는 거는 바로 봉법이고 지장간에 있는 건 좌법, 없는 건 인종법.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게 하나 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뭐 임술이 이렇게 하나 와 있다. 그럼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랬나요? 거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여명이야. 나의 남편이죠. 그렇죠. 나의 남편이 임술에 뭘로 들어와 있나요? 임술 관대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근데 병술 나의 입장에서는 묘로 들어가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와 있지만 임진의 묘로 들어와 있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쓸모없는 동태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거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종법은 여기에 대해서 경이 오든 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거법으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를 주어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인종에서 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굳이 경금과 신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봤을 때 양간을 우선 갖다 보니까 양종에 보니까 요게 관대죠? 여기 요게 궁이에요. 궁인데 자리 이름이란 뜻이야. 자리, 그쵸? 관대가 이렇게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대궁에 놓여있네. 양종 대궁이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금이 요 진에 오게 되면은, 신금이 오게 되면은, 묘종의 대궁에 놓여있더라. 그럼 이제 다 이제 긁어냈어, 벌써. 자, 그러면은, 재라고 얘기하는 관점은 누구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은, 남명의 입장에서 부인을 볼 수 있죠. 육친의 관점에서. 그렇죠? 육친이 양종대궁이에요. 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끌고 가고. 그렇죠? 그럼 뭐 당연하지. 뭐 남편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대궁은요. 대라고 하는 것은 관대는 월살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대는 한마디로 옷이에요. 옷이지, 옷.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묘에다가 내 밑에 사고를 놓고선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를 죽은 사람을 해서 염습의 물상, 염습의 자양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이렇듯이 이 대는 하나의 병자라든가 환자가 입는 옷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진의 일주들은 경금을 놓게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성을 반드시 어떻다고 양종대구니까 부인이 내 와이프가 아픈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경금을 놨다고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 신금을 보자고요. 신금은 보니까 묘종대궁에 들어와 있어요. 화계에 대를 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계, 묘에다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야 벌써? 염습의 묵상이라고요. 그럼 내가 경금을 놓냐 신금을 놓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양태가 틀려져. 그럼 이 사람이 신금을 놨다 그러면 뭐야 벌써? 부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파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병진일주들은 부인복이 별로 없어요. 부인이 세든가. 그래서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묘종대궁이냐 양종대궁이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자 여러분, 제가 양이다 묘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나의 입장에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더더군다나 이분이 여명이라고 보더라도 남편이 이미 고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남편이 반듯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실업자를 만나서 고생할 팔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제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 보니까 남명이든 여명이든 육친에 보니까 부친이 있다. 네, 그래요. 부친이 양의 묘야. 자, 그러니까 양에 들어와 있던 건 부친을 누가 모시는 입장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부친의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받고 양육받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인성을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던가요? 대좌 대궁이잖아요. 모친이야. 모친의 동태는 어때요? 아버지보다 썬파워지요.
그래서 병진일주들은 엄마가 다 끌고 가요.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그 집안을 끌고 가는 가주예요. 가주. 한번 보시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자, 재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재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돈이에요. 돈입니다. 이 사람이 양종과 묘종을 놓게 되면은,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의 재는 재성이 양에 놓여 있다. 재성이 양에 놓여 있다. 요거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틀림없이 요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성이 양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은 돈을 희롱하는 사람이다. 희롱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벌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인 구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릴 팔자 이렇게 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자고요. 재성 자체를 보자고. 양하고 묘, 양종이고 묘종이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 잘. 요 구조가 요 양하고 내가 벌어먹여야 될 입장이잖아요. 못 벌어. 그런데 재성이 양으로 들어와 있어. 재성이 양으로 들어오면 재물을 내가 키우고 내가 교육, 재물을 돈을 하는 사람이라,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하나를 기억하실게. 재성이 양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돈을 희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양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치고 많이 벌어보거나 쫄딱 망해보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많이 벌어요. 제가 양으로 들어오면 만인구자라고 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임술이었던 병진이었던 만인구지만, 특히 병진 같은 경우는 업상을 대체를 잘 해야 돼요. 업상 대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철광석, 전자, 가공, 레이저, 불, 금형, 판형, 이게 다 그래. 그런데 이 병진일주는 또 사업을 할 때 돈 버는 또 항목이 또 있어요. 이 사람 항목은 이렇게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요 목이라고 하는 것, 뭐 꼭 목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거 있죠. 홍어 삭힌 거 있죠. 그 수산물 이렇게 다루는 거, 홍어라든가 이런 거를 특별히 냉동식품을 녹인 걸 가지고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왜냐면 불을 놓은 사업들이거든요. 불을 가지고 녹이는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홍어 같은 거 먹으면 어떻든가요? 혹시 드셔보셨으면 확 쏘거든요. 물인데도 쏜다고요. 그래서 병진일주들은 그런 수산물 같은 것은 업종을 잘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상대처를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은 수목이 잘 발달돼 가지고 관인이 발달돼 있으면 청기하면은 공직으로 갈 것이요, 안 그러고 경금이 잘 발달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사학과 명식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래서 난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뭐예요? 관인이 엉터리로 돼 있거나 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없는 사주예요. 그럼 다 실업자예요, 병진일주들은. 병진일주들은 이 식상이 관대에 놓이면요, 지 잘난 맛에 껍적대다가 다 말아먹어, 보통은요. 선민성이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렇게 우리가 좀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명의 일주들은 고독 방명의 어떤 사주팔자가 굉장히 많더라, 그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인일주에 우리가 좀 한번 좀 이걸 좀 공부를 하실게. 시간이 다 된다나 모르겠네요. 자, 보시자고요. 아까 제가 병인일주를 볼 때 요 동태를 얘기를 했었어요. 여명은 무조건 여관식을 보고, 남명은 무조건 남재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이 평생 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동안 깊이 넣으셔야 돼. 그래서 바로 5초씩 3초씩 내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로 끌어내려면은
요게 기본적으로 안 와 있으면은 여러분 계속 용신이 어떻고 격국이 어떻고 그 얘기 하다 말아요. 그냥 용신 격국 잡다 3년 4년 지나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거 물론 개운법에선 소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병진 일주 자체가 이제 천라지방에 넣어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팔자가 굉장히 하여튼 팔자속이 다단할 텐데, 일단 우리는 처음에 볼 때 과수가 고신이라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도망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보는데, 고신 과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합을 가지고서 적용하고, 도망역은 삼합을 가지고 기준하더라. 요거를 가지고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 사주팔자를 제가 아까 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관식 남재간인데 여명이라고 본다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식을 보자고요. 관이 이 관식을 본다고 하는 것이 지장간의 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간의 동태가 고에 들어와 있더라. 관은 나한테 배우자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식은 나한테 자식이에요. 남편과 자식이 관식이 놓여 있어. 자, 자평 명료로 다시 갑니다. 지금부터 관식을 이런 사주를 제가 적을게요. 이 사람이 병진인데 병진이 안 해도 좋아요. 이렇게 보자고. 6개 중에 하나야.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무토가 있고, 여기 기토가 있고, 여기 보니까 해수가 있고, 이 사람 결혼 일찍 했어요, 늦게 했어요? 보니까 이 여명이에요. 일찍 했어요, 늦게 했어요? 일찍 했어요. 그 같은 게 아니라 일찍 했어요. 왜? 여기 보니까 식상이 있고, 이게 뭐야? 관이 있죠. 식관이 우리가 연월에 이렇게 딱 들어오고, 이걸 우리가 금묘화실이 아닌 원형이정 시기로 보자고. 시기. 이런 나이에 뭐래요? 들어왔잖아요, 벌써. 식관이 들어온 뭐예요? 일찍 결혼하고 연애운이 빠르고 조숙하다. 애 늙은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요 패턴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는 뭘 본다? 지장간. 지장간에 요 패턴이 들어와 있죠, 지금요. 식관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요거를 식관이 같이 요 나무 기둥에 들어왔다 해서 식관을 독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식관이 같은 기둥 속에서 들어와 있더라, 우리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식관 독림 이렇게 얘기해요. 요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그 사주 이석영 선생의 사주 척경이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 이 구조는 연애운이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일찍 결혼했다, 아니다, 결혼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금묘화실로 보면은 연주 월주의 식관을 일찍 놓은 사람은 관을 쳐야 안 쳐요? 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식상이 관을 치니까 뭐예요? 결국은 결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건 득작법을 이렇게 구조가 이래 벌써요. 그럼 사실 보나마나 팔자가 벌써 일찍 결혼했겠지만 한번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2회 초청장 이런 거 얘기해. 앞으로 우리 결혼식 할 때 말이에요. 초청장에서 반드시 이거 좀 적었으면 좋. 1회 결혼식, 2회 결혼식. 횟수 좀 적었으면 좋겠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몇 번째인지. 초청장 보낼 때 제 2회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어쨌든 이건 2회 결혼식이죠. 2회라고 틀림없이. 이렇듯이 식관이 독림하면은 뭐라고요? 반드시 2회 결혼식이다. 다시 얘기해서 식관이 독립해 있으면은 요 구조랑 똑같다. 그럼 식관이 독립해 있으면은 일찍 이성을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부정, 혹시 아시는 분, 호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포태.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전에 자식을 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물론 요즘 혼전 경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뭐 100% 그렇겠지. 뭐 궁금해서라도 한번 뭐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후 총각들이.
전혀 뭐 문제될 거 없어. 창피할 것도 없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포태를 갖기가 쉽더라. 이걸 우리가 식관독립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관독립이 있는 사주는 여러분이 앞으로 궁합을 보거나 소개를 하거나 결혼식을 할 때 중매를 잘 쓰셔야 된다고. 그 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식관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주팔자 구조하고 똑같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겠죠? 자, 이걸 식관독립 그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과숙고심 방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합은 보니까 진이니까, 그렇죠? 인, 묘, 진이에요. 앞, 뒤, 그렇죠? 과숙은 무조건 뭐예요? 사고로 들어오더라. 무조건 고시는 무조건 생으로 들어오더라. 그렇죠? 남자는 생이요, 여자는 고더라.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인 앞에 있는 것이 추, 그 다음에 또 생이라는 것은 사,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남명의 사화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 턱 들어와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는 수레진사를 계속 달고 다니셔야 돼. 라망이 딱 걸리면서 어떻게 해요? 고신이 딱 걸려버려요. 그럼 틀림없이 요 사람은 요 사화운에 라망의 고신이 걸리면은 요거 빼도 박도 못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자, 아까 제가 그 라망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상위의 신살이라 그랬어요. 그쵸? 살이라 그랬어. 근데 그 흉살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 중에 제 상이지만 또 길신도 있어. 무슨 강기학관이 무슨 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또 길신은 천을귀인이에요. 천을귀인도 라망에 들어오면 깨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병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병정 해유가 해수 유금이 뭐예요? 천을귀인이라고. 짜도 여기에 걸려 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다고요. 무슨 이제 공방 얘기는 다시 할 겁니다만은 일단 그렇더라. 그 다음에 여명의 사고는 축이 들어라. 축이 진축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고가 같이 과숙으로 들어온다. 화계가숙에 같이. 요 사람은 뭐예요? 신자진에 이미 화계에 들어와 있죠. 화계에 지금 뭐예요? 지금 과숙에 놓여 있죠. 여명이 화계 플러스 과숙에 놓여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이라고 얘기해. 스님사주. 쉽게 말해서 여명이니까 스님이라 얘기하지 말고요. 이걸 쉽게 말해서 절에 여성분들 비군이 있잖아요. 어쩐 스님 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스님의 운명. 그래서 어떻다고요? 요때 팔자가 아주 더러워져요. 화계가숙에 놓이는 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개 뭐 해야 되냐면 팔자를 좋게 하려면 요 시기에 공부해야 돼. 요런 공부. 활인의 공부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관대 월사를 놓은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좀 다독거리고 하려면, 겸손하게 하려면 공부하셔야 돼. 이런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놓이는데 도망역으로 한번 가보시자고. 이번에는 도망역으로 가니까 요 도망역은 삼합이에요. 그렇죠? 신, 자, 진에서 도화라고 하는 것은 뒤연반급, 연산이 여기 오니까 유가 들어오고, 요게 또 망신에는 뭐가 망신에는 앞천망육이니까, 그렇죠? 여기 앞에 들어오는 거, 그렇죠? 해. 그 다음에 역마라는 것은 충력제월하죠. 요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요 인, 이렇게 들어왔어. 자, 도화가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재성도화가 들어오면서 합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예요. 재성이 도화로 들어온다. 재성이. 그럼 이걸 우리가 매간제득 그래서 여러분 요 운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카드 가지고 어디 무슨 마사지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성증인데 이런 데서 카드 긁으면 다 여러분 경찰서 소환돼요. 이걸 매간제득이라 그래. 그래서 보니까 식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합해서 제가 매간제득으로 들어와 있죠. 틀림없이 요때 1 벌려. 여명 입장에서 틀림없이 1 벌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간제득의 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특히 남명의 입장에서 진해가 뭘로 들어오나요? 원귀로 들어오죠.
원진 규문으로 들어오더라. 진해, 자유, 미인, 오직, 신명, 사술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원진 규문이라고 하더라. 요때 망신, 망신은 뭐를 전조로 한다? 이혼, 2, 3년 후에. 2, 3년 후에. 요때 망신이 들어와서 진해 원진 규문이 들어오면 보면은 싸우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여보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계속 신경 써서 투닥투닥 하다가 2, 3년 뒤에 깨갱 소리가 나는 거야.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는 특별하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관대에 깔고 있는 병진의 일주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양화 입장이 이 진토 수고를 발군을 하고 기력이 쇠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수고가 들어오는가 수의 행운이 놓이게 되면은 여기에 나의 양광을 다 소진하느라고 뭐가 튀어나온다? 안구가 튀어나오더라. 그 다음에 대머리가 되기 쉽더라. 빼짝 말려버리죠. 짝짝짝짝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병진일주는 앞머리가 이만큼씩 까져 있어. 특징이 그래요. 네. 목소리 크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병진일주를 오늘 지금 이렇게 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셨는데 실장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병진일주 찾아보고 그 주위 어떤 걸 찾아서 한번 좀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뭐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만 자 다른 거 질문하세요. 제 조카가 네. 병진일주인데 네.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두 해만 빼놓고 쭉 반장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걱정이 네. 이 옵상이 지금 디자이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뽑아내는 식상 있잖아요. 네. 자기 감색을 잘 뽑아내는 어떤 직장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경금이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르고 째는 그런 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산물도 홍어 이런 거 다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수를 관인을 잘랐으면은 내가 공직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식상계 자체가 뭐예요? 감성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아름다움 이런 걸 다 표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또 기가 막히잖아요. 네.